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송파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2021학년도 대학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입시 전략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송파쌤 대학 입시 설명회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명회로 UA 교육평가연구소 원장이신 이만기 강사님을 모시고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수시 지원 최종 점검 사항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수능시험 이후 12월에는 정시지원 관련 3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 간 악수는 지양하며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집합인원 50인 제한 규정의 준수를 위해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해 주신 40분의 학부모님을 이곳 송파구청 대강당에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 입시 설명회는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파구의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께도 중계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요약된 영상을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게시할 예정이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마련하신 분이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송파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로 수능 시험이 73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은 그간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이 다가갈수록 부담감도 커지고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준비에 어려움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송파구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수능까지 남은 기간 보다 효율적으로 입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송파 구민분들의 높은 교육 수요에 맞게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이제 이만기 주식회사 UA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이신데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수시 지원 또 최종 점검 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UA는 우리 송파구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비대면 진학 상담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9월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졌는데 오늘 설명회가 취약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는 송파만의 특화된 교육 지원 체계인 송파쌤을 개발해서 이번 입시 설명회 같이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송파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교환형 교육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유감인데요. 다시 한번 송파쌤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명강연을 해주실 주식회사 UA의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성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이어서 본격적인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EBS 메가스터디 UA에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시며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하신 이만기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내일 모레부터니까 한 이틀 전으로 다가왔고요. 또 이미 다 대학은 정해졌을 거예요. 지금 안 정했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12시에 그 수능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가 돼서 그 골고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뭐 엄마 아빠랑 싸우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애들하고. 근데 애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근데 사실은 애들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 연예인 스타 진동섭 선생님하고 같이 하셨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 14일인가요? 네. 중복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중복되는 건 더 좋은 얘기입니다. 한 번 듣고 또 들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제 얼굴이 나오네요. 깜짝이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인연을 가지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다는 이유로 아마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한 5점씩은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5점씩 잘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나중에 평소보다 5점이 잘 나왔으면 제 덕인 줄 아시고 저한테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올해 수능시험 접수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가 하면 9월달 모의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어려운지 쉬운지, 그 다음에 작년도 수시에 대한 복귀, 작년도 수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수시 모집을 갈 때 미리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올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돼요. 변수에서의 유불리 문제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키포인트 10글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10가지가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진 선생님은 15가지인가 제시하시던데, 그 다음에 합부를 가른 6가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게 적정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찔러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거 한번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뭔가 한번 던져보기도 할 때, 그러면 던질 때 구멍학과를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구멍학과를 찾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에 설명, 항상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가시거나 유튜브를 미리 끄시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략까지 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연관해서 확진자가 있고 자가격리자가 있어요. 확진자가 되면 수능시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수능시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확진이 되면 수능시험은 봅니다. 어디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가 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가격리자도 별도의 시험장, 확진자도 별도의 시험장. 아마 확진자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볼 것 같고요. 자가격리자는 따로 시험장을 마련했는데, 근데 사실 걱정이 저거 시험 감독을 누가 하려고 그럴까요? 교사들이 할 텐데 아마 서로 안 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보니까 아마 방호복 입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 입고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본다는 거죠. 확진자 자가격리 수능 시험은 봐요. 근데 문제는 대학별 고사예요. 논술고사, 면접고사, 적성고사, 실기는 이거는 그 감염의 책임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애들을 보게 할까?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 와서 멀쩡한 애가 같이 면접하느라고 면접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 그 대기실에 있던 애 전체가 자가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자기 시험 보러 못 갈 거 아니에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맨 처음 본 대학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대학들이 그거를 감내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학에 당부를 합니다. 근데 대학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당연히 못 보는 거고요.
자가격리자도 상당수의 대학은 아마 안 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수시 모집에 있어서 뭐 공부를 얼마큼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병에 걸리지 않는 거. 사실 뭐 생사를 다투는데 시험 보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자가격리자인 경우는 걸리면 애매하게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3 애들은 그냥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사실 냉정히 따지면 지금부터 등교를 시킬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고3은 원격 교육을 시켜줘야 그래도 집에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집에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오늘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상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모든 게 12년간의 고생이 한 방에 끝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요 이렇게 권장합니다. 1인 1실. 그 만약에 제가 성대예요. 내가 인하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이에요.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100명 나오면 교실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00개가 있어야죠. 그런 교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가격리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고3 애들 졸업생들은 지금부터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는 게 상식입니다. 모이는데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을 제일 당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이 이제 방금 전에 발표가 된 건데 수능 접수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엔 고3이다. 네, 우리엔 졸업생이다. 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올해 졸업생들이 무섭다. 재학생은 학교에 안 가는데 졸업생은 학원에 가기 때문에 올해 무섭다. 또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반수행이 늘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시죠. 어땠나 보시면 이게 이제 인원수입니다. 맨 위에 빨간 게 올해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만 게 작년, 재작년 건데 보시면 졸업생이 말입니다. 비율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줄었죠, 그죠? 약 뭐 한 10,000명, 한 9,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졸업생이 줄었어요. 근데 비율은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비율 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은 항상 석차 순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몇 퍼센트 안에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올해 많이 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10,000명 줄었다. 그러니까 고3 입장에서 졸업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졸업생들도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비율은 늘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검정고시 애들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좀 늘었군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때려치는 애들이 많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애들 보니까 학교 안 가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가정학습 신청해도 집에 있고 특히 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격차가 심하다. 오히려 상위권은요 격차가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3 애들 똑똑한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언론에 나오는 거와 실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선택 과목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연계 애들이 좀 그죠? 전반적으로 감소는 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수학, 가형이나 과탐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문과 애들은 죽어라 하는 거고요. 이과 애들은 살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또 자연계 모집 지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모집 지원도 늘었는데다가 애들까지 사실은 자연계 쪽으로 많이 갔지만 절대수는 줄었기 때문에 올해 자연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다. 인문계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자연계는 방심하지 말고 인문계는 방심 문제가 아니라 또 후끈 달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처절한 건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애는 문과인데 딸내미다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애는 문과인데 딸내미다. 이럴 경우에는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딸만 둘 기르는데 문과 딸들은 이건 대학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학 나와서도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근데 딱 하나 좋은 건 있죠. 기를 때는 좋습니다. 기를 때는 좋은데 이게 대학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원자 수, 졸업생 수는 작년보다 9,200명 줄었는데 비율은 늘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탐 지원자가 많이 감소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소해도 여전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과목별로 보니까 사탐인데요. 한국지리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아마 한국지리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소문난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아주 만만한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 같은 건 늘었고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지리에서 준 게 이렇게 분산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탐은요. 뭐가 1등이죠?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선택하죠? 제일 물화생지 가운데 만만한 과목이 뭐예요? 지구과학이죠. 그죠? 지구과학. 지구과학이 만만한데 올해 보니까 밑에 게 작년, 위에 게 올해 거예요. 지구과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려우면 올해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깊이 생각을 못하고 고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너무 깊이 생각해서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올해가 쉽다. 쉬우면 표점 내려가겠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과목 가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구과학 1, 2가 줄고 나머지 과목이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 과목이 좀 늘었죠. 그죠? 2 과목이 좀 늘었어요. 애들이 논술 같은 것 때문에 2를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올해 접수한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었고요. 9월달에 모의평가로 갑니다. 9월달 모의평가는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1교시 끝나면 각 입시기관들이 난도 발표하잖아요. 뭐 평이했다, 작년보다 쉬웠다, 6월보다 어려웠다, 별소리 다 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다 그것이 꽝이라는 것이 근거가 나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학원 강사들은요, 시험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딱 보고 풀고 또 분할해 풀고 너는 문학, 너는 비문학, 너는 화법작문, 너는 뭐 문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풀고 너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왜냐하면 속보 경쟁이니까 그렇게 해서 쉽다 어렵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들은 문제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체감적인 난이도를 보죠. 그래서 저는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난도 발표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차피 시험 끝나마다 나오는 건데 뭘 하느냐 그래도 뭐 속보 경쟁입니다. 근데 9월달 모의평가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보세요. 성적이 9월보다 수능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건 뭐 다양한 어떤 애는 올라가고 어떤 애는 내려가죠. 그런데 보통 한 20% 정도가 9월보다 올라가고요. 한 80% 정도가 머물러 있거나 내려갑니다. 이유는 졸업생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달 모의평가 졸업생이 7만 명인데 이번에 졸업생이 13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거의 5, 6만 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걔들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9월보다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9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맞힐 건지 못 맞힐 건지에 대해서 애들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9월 달 걸 보고 맞출 것 같으면 높게 지원하는 거고 못 맞추면 하향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9월 달에 내가 받은 등급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입시 기관마다 등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뭐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맞췄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9월달 모의평가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최저를 맞출 거냐 못 맞출 거냐 아니면은 내가 9월달에 비해서 정시지원대학은 어디를 갈 거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느냐 요 세 개를 합치는 게 9월 모의평가의 의미예요. 세 개가 중요한데 거꾸로 가볼까요? 수능 취약점을 진단하면 내가 무엇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9월달 끝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때려칠 과목은 때려쳐야 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이 영 안 나와. 그럼 수학 때려치고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국어가 늘 5등급이야. 그러면 세종대왕하고는 이별하세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 과목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때려친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수시에 몰빵, 제가 용어가 좀 정제가 안 되는데 수학에 올인, 그러니까 수시에 올인할 애들은 때려쳐도 되는데요. 정시까지 염두에 두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양상이 좀 달라요. 만약에 내가 수시에 난 끝낼 거라고 마음 먹으면 국어가 5등급 나오면 국어 가지고는 최저를 못 맞히니까 그거 때려치고 나머지 과목에도 최저 맞출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정시에 간다고 치면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게 9월 모의평가예요. 그래서 아마 대체로 수학 같은 건 지금도 안 된다면 그냥 수학과는 안녕을 구하고 다른 과목을 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정시 모집에 A라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시는 그 A라는 대학보다 약간 높은 데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정시 지원 대학보다 높은 대학 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다고요.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가는 게 옳아서 저는 정시에 갈 만한 대학 수시에 그냥 가는 게 옳다는 주의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수시에 어느 대학 갈지 고민하는데 정시에 제가 고려대학을 간다. 그러면 수시에 그냥 고려대학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겁니다.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시 모집 가는 대학이 만약에 지방대학이다. 그러면 애들은 지방대학 가기 싫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높였을 수밖에 없지만 웬만한 대학은 그냥 정시에 갈 만한 대학 수시에 갔으면 좋겠다. 왜? 앞날은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볼까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편집 안 하죠. 지금 라방이죠. 라방. 라이브 방송인데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둘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큰 딸은요. 수능 시험을 자기가 평생 동안 보았던 시험 가운데 제일 못 봤고요. 작은 딸은 자기가 평생 봤던 시험 가운데 제일 잘 봤습니다. 그렇게 딸내미 둘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큰딸이요. 무지하게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수능 시험 망치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은 아니고 약간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둘째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니에요. 그죠? 무럭무럭. 그런데 굉장히 좋은 대학 갔어요. 물론 둘 다 수능 시험은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날이 저는 저희 큰딸이 수능 시험 거의 퍼펙트하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부터 애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죠.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상.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간고사 볼 때도 너 시험 잘 봐서 그럼 아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애입니다. 근데 역시 여유 있게 잘 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정시 모집의 지원 대학보다 약간 높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 애는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난감하죠. 근데 정시 모집에 갈 만한 대학은 어떻게 알아요? 각 입시 기관들에 가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점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어느 대학 갈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합격 진단을 그 기초수급자들 주거든요. 그런 거 해보시면 한결 좋아요. 아니면 또 우리 학교에 가면 그죠? 이미 다 해봤잖아요. 담임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작년에 보니까 담임선생님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올해 9월 모의평가 제가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평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새록새록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워집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어려웠고 실제 애들의 체감 난이도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들이 어젠가 건의했죠. 평가원에 수능 문제 쉽게 해달라. 근데 평가원이 그럴 수는 없다. 예년 수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지금 평가원은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에는 9월 모의평가 채점이 끝났을 거거든요. 한번. 아마 지금쯤에는 당황할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가? 졸업생도 무식하다. 왜냐하면 졸업생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고3은 학교를 가는데요. 수도권 대형 학원들은 지금 문 닫고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서 잡아놓고 시켜야 하지 스스로 하는 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지금 당황해하면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워도 욕먹고 어려워도 욕먹으면 평가원은 쉽고 욕먹는 게 더 나은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평가원장님 올해 수능까지 임기가 마감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의미 있는 겁니다. 저 빨간 거는 저희 회사 거고요. 나머지 거는 다른 회사 겁니다. 제가 저희 것만 가져올 수 없어서 가져왔는데 보면 차이가 커요, 작아요? 1등급, 2등급은 차이가 거의 없지만 3, 4등급으로 내려가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1.2점 정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그냥 충족시켰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원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여기다 보수적으로 보라고 써놓긴 했는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면 애들이 공부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수능 시험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하는 대학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원서 쓴 대학이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참 지멋대로이기 때문에 잘 안 해버립니다. 사실 졸업생들은 그렇지 않은데 재학생들은요 수능 최저 없는 데 가고 싶어하고 또 수시에 끝내고 싶어하고 지금 거의 공부에 손 놓은 애들도 지금 수능 시험 공부할 지금 시간에 애들은 자기소개서 쓴다고 지금 밤낮으로 붙잡고 있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보시고 이거에서 1, 2점이 모자라도 입시관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충족시켰다고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공부할 의지와 투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저는 뒤에 가면 보수적으로 보라고 써놓긴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프인데 9월달 모의고사하고 실제 수능 시험의 난이도는 관계없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 그래프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비즈워치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만든 건데 저 맨 끝에 있는 것만 제가 만든 거고 보시면 9월 달에 쉽고 어려운 거하고 실제 수능이 쉽고 어려운 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이 어렵고 쉬운 것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시험 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어려운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저는 어려운 게 좀 낫다고 봐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화치도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경향 분석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학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수학 강사들 강의를 제가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뭐 현우진, 정승재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죠?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이번 수학 문제가 어려웠다. 특히 나형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은 나형이 좀 쉬워질 수밖에 없죠. 항상 퐁당퐁당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어도요. 제가 국어선생님 출신인데 국어도 이게 어려웠더라고요. 특히 독서 지문에서 읽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서 어려워요. 근데 국어는요. 이게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희한해서 시험지가 한번 하얗게 보이면은 끝끝내 안 보여요. 그래서 1교시를 잘 견디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1교시를 잘 못 견디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어머님들이 시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 한번 보라고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요, 영어가 문제인 것이 영어는 직접 연계가 있거든요. EBS 교재 그대로 베끼는 거. 근데 그거가 수능 완성해서 나왔습니다. 애들은 아직 수능 완성을 공부를 안 했어요. 애들이 진도는 미처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진도가 끝나면 이거보다는 잘 나오겠죠. 그러나 9월 현재는 어려웠다. 특히 구문도 어려웠고 독해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탐과 탐도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용기를 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눅이 들면 이건 우리에게 패배밖에 안 온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작년도 수시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우리가 작년 거를 알아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애들은요, 수시에 몰빵하더라. 수시에 올인하니까 수능 성적도 내려가고 정시가 널널이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에 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가 더 쉬울 수 있는 사태가 지금 작년에 벌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애들 숫자가 줄면 보세요. 10,000명 중에 4%하고 9,000명 중에 4%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면 상위 등급 받기가 어려워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내려갈 거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영어가 엄청나게 쉽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커버를 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은 영어가 좌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영어가 어려우면 수능 최저를 애들이 못 맞출 거고요. 영어가 쉬우면 수능 최저를 잘 맞출 겁니다. 그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는 영어가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또 미루어지면 작은데 영어가 9월 달에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실제 수능 영어는 9월보다는 쉬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 감소가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애들을 모집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복수 지원을 상당히 많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에 막 5번, 6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우 정원을 메꿨어요. 지금요, 올해 지방대학들이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지방대학은 상당수의 애들이 중국 애들이 왔거든요. 유학생들이. 근데 지금 중국 애들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이 재정난에 휩싸이고 있고요. 애들을 뽑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올해 아마 수시 모집에서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가 대폭 끝까지 땡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시 충원 합격도 많을 거다. 뭐 작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교과 전형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은 내신 좋은 애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능 최저가 낮아도 내신 비중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 등급하고 내신은 반비례해요. 내신이 높으면 최저는 낮고 최저가 높으면 내신은 낮아요. 그러니까 2등급 때, 내신 2등급 때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의과 대학에 붙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수능 최저가 무지하게 높으니까 내신 등급이 낮아도 붙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예요. 교과가 돈 조금, 고민 조금, 엄마 아빠 모두 편하고 좋은 건데 이미 끝나버렸죠. 이미 다 내신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결과가 달랐고 논술은 감소했는데 문제는 자사고, 우리 애가 자사고고 우리 애가 특목고면 걔들은 논술을 밖에 갈 수가 없어요. 논술은 한 3% 정도밖에 못 붙어요. 이 안에 만약에 여기 50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논술 시험장이면 몇 명 붙는 거예요? 1명 정도 붙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2명까지. 논술은 힘들어요. 근데 저건 자사고 특목고 애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은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원서를 집어넣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의 면접형, 고려대학의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은 수능 최저가 연대는 없지만 고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로 가면 더 붙기가 쉬운 거죠. 수능 시험만 마치면. 연대는 학생부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의 충원율이 높다.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특히 재학생들은 뭐 많은 걸 싫어합니다. 그냥 성적만 내고 집에 그냥 하고 있고 싶지 면접하러 가기 싫고 논술 보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플한데 애들이 완전히 몰리다 보니까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에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저건 중복 합격자가 많으니까 추합이 많이 도는 거예요. 만약에 추합으로 돌고 싶으면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에 내면 됩니다. 그죠? 어느 대학은 다 아시잖아요. 성대, 한대 뭐 이런 데. 추합이 많이 돌아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가 미흡해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보통 우리가 논술은 몇 대 1이죠? 논술은 보통 50대 1 됩니다. 50대 1. 그러니까 50명을 떨어뜨려야 내가 붙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250대 1에서 300대 1 정도가 이제 경쟁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50대 1 돼도 실제 경쟁률은 10대 1밖에 안 돼. 왜냐면 나머지 40대 1은 수능 최저가 앉아서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그는 시험 보러도 못 와요. 그래서 결국은 50대 1이 아니라 10대 1로 변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을 못해도 붙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런 얘기고. 또 이 가운데 혹시 지방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또 이 방송만 지방서 보는 분이 계시면 지방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방에 대한 육성책을 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은 박 터지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갈 만한 자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널널히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긴 한 거죠. 그죠? 왜냐면 경북대 의대는 대구 경북 애들을 우선시해서 선발하니까 그렇지만 뭐 지방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우리는요, 어릴 때 그 노래 하잖아요. 퐁당퐁당. 우리가 흔히 퐁당퐁당은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고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는 게 퐁당퐁당 원칙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퐁당퐁당 원칙이 100% 적용됩니다. 작년은 높았으면 올해 내려오고 올해 내려왔으면 내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학교장 추천이나 학생부 교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작년도에 가장 높았던 과에다가 쓰면 올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배짱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이게 문재인 정부는요, 2025년부터 특목고 자사고를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구글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작년에 많이 못 갔어요. 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올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우리의 입시를 가로지르는 아주 그 힘든 변수가 블라인드 전형입니다. 블라인드. 학교 이름을 가립니다. 예를 들면 배재고등학교 가리는 겁니다. 뭐 보성고등학교 가려요. 어떤 학교인지 몰라요. 서초고등학교 가립니다. 다 가려요. 그래서 그러면 가리면 어떤 학교가 불리하고 어떤 학교가 유리할까요? 학교 이름을 다 가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애들이 자기가 보인고 나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면 좀 머리를 씁니다. 뭘 쓰냐면 학교 이름을 가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어디서 하냐면 올림픽공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롯데몰이 있는 그 동네 주변 정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송파에 있는, 근데 이 학교는 내신이 낮네. 근데 학생부가 빵빵하네. 근데 송파에 있는 데서 봉사활동했다고 보인건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지역 이름도 지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횡성군청에서 매주일 봉사활동을 했다. 그럼 어느 학교예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래서 지역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인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내신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불리하냐? 별다른 교육과정의 특징이 없으면서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들.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광역자사고. 그러니까 자사고도 두 가지가 있죠. 전국자사고가 있고 광역이 있잖아요. 광역자사고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고는 어떠냐? 외고는 전공어가 많잖아요. 교육과정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라는 걸 알아요. 교육과정이 특별하니까. 근데 어떤 외고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피해볼 외고는 어디예요? 대원, 한영,
대일 이런 데 피해 볼 거예요. 그 대신 학교로만 거론하면 안 되지. 나머지 외고들은 어드밴티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지방에 있는 내신 좋은 일반고 애들이 유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학생부를 보다 보면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또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왜? 객관적으로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지금 아무도 짐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유리한 건 몰라도 불리한 건 내신 따기 어려운 광역 자사고 애들은 다소 학종서 불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자기소개서의 품질이 하락했다. 근데 자,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즘에 보면 올해 중3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거든요. 그죠? 고려대학교도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없앱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자, 자기소개서를 낼려면 내고 안 낼려면 내지 마세요. 그런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중시할까요? 중시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자료만 볼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소개서는 참고자료입니다. 학생부 사용 설명서가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중요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썼기 때문에 난 대학에 붙었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난 자기소개서를 못 썼기 때문에 떨어졌어.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써야 하느냐? 남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은 건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자기소개서를 돈 주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자기소개서를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최선을 다했으면 행여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가 뭘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기소개서는 저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러브레터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러브레터를 잘 쓴다고 도망간 놈이 다시 오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자기소개서는 셀카라고 봅니다. 왜? 우리 셀카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잖아요. 측면으로. 그리고 뒤에 카메라가 안면 카메라. 안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뽀샵이 됩니다. 그래서 셀카는 저는요,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모든 프로필 사진을 저는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거는 얼마나 가공된 것인지. 그죠? 저도 제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40대로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사정관들이 100% 진실이라고 믿고 보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반말로 쓸까요? 존댓말로 쓸까요? 뭐로 쓰는 게 좋을까요? 예의 바르게 존댓말로 쓸까요? 예의 없이 반말로 쓸까요? 이거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반말로 써도 된다. 사정관은 이 아이가 반말로 썼는지 존댓말로 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진 선생님이 얘기 안 했던가요? 반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첨삭 본인들이 읽고 본인이 첨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도 동기와 과정, 어떤 활동을 하고 활동한 거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만 나와주면 되는 거지, 문장이 수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문장이 수려하면 본인이 안 쓴 건지 다 알아요. 어른이 썼잖아요. 금방 티가 납니다. 제가 가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첨삭해달라고 가져오는 친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거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왜? 말투가 애들 말투가 있잖아요. 어른 말투가 있고. 어쨌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품질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세특.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건 세특이에요. 그러니까 세특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특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학생부도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기자도 일반고가 약진했다.
토론수업과 보고서가 전성시대다. 학종의 졸업생 지원자가 늘었다. 아마 올해도 또 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졸업생들은 자기네들 학생부가 재학생보다 좋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질러볼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보통 학종 지원자의 15% 정도가 졸업생이고요. 그 졸업생의 5%가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졸업생은 학종에 집어넣어도 붙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뭐 붙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지원해 보시죠. 그 다음에 사전 체크. 이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수시를 갈 때 어떤 점을 체크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합격 요강입니다. 요강. 대학 입학 요강. 근데 요강을 볼 때는 반드시 3년치를 갖다 놓고 보시죠. 3년치. 올해 것만 보시면 안 돼. 작년 거와 동시에. 근데 대부분의 요강은 맨 앞부분에 작년과 비교표를 실어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작년 요강과 올해 요강을 동시에 갖다 놓고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변했습니다. 변한 게 있으면 변한 그 과가 구멍일 수 있는 겁니다. 최저가 변했든, 전형 요소가 변했든, 전형 방법이 변했든, 반영 비율이 변했든, 뭔가 변한 게 있다. 변한 게 있는 과가 우리에겐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또 필요하냐면, 작년도 입결이 뭔지 아시죠? 입시 결과. 요즘엔 말을 길게 쓰면 촌스러운 거예요. 라이브 방송, 촌스러워요. 라방. 그리고 현대백화점, 촌스럽죠? 현백. 그죠? 파리바게뜨 따라도 촌스럽잖아요. 뭐라 그래요? 빠바. 근데 신세계는 왜 신세계예요? 신백이라고 안 그러고 그건 신세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또 이렇게 흘렀어요. 아, 입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입결이요. 수능 최저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빡셀 때 교과 내신 등급하고요. 최저가 널널이 할 때 내신 교과 등급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내신 등급이 1.5가 붙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3합이 5예요. 근데 올해는 만약에 3합 7로 바뀌면 1.5는 올해 못 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유광을 보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1번 모의고사 성적 여러분 정시 지원 가능권은 어디냐? 요거는 이미 여러분이 파악이 됐다. 근데 아까 제가 뭘 당부드렸죠? 저거보다 높은 대학 가라고요? 그냥 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시자. 정시까지 가면 살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래? 그 다음에 지원 예정 대학의 최근 3개년간 수시 학생부 성적 합격선. 자, 이건 어디에 가면 정확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성균대학의 교과 합격선 어디 가면 있을까요? 입시 기관에 가면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있죠. 학교 이미 다 보셨죠, 그죠? 담임선생님이 대기업 데이터 열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다 보여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해가지고. 엄마들 안 가셨나요? 지난주에 진동수 선생님이 꼭 같이 가보라고 당부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는 고등학교에 있어요. 근데 저게 올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안 맞냐면 작년도에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었고 올해는 블라인드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연계활동 달성. 올해 비교과의 위력은 어떨까요? 올해 비교과의 위력은 높지 않겠죠. 그죠? 왜? 3년 1학기 학교 못 갔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창체 뭐 했을까요? 자율활동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교과의 위력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비교과는 다소 소홀해도 아마 고2 때까지의 비교과가 위력적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네 번째는 논술고사 준비 정도. 자, 논술고사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어머님들이 애 논술 실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애 논술 실력은 잘 몰라요. 그러면 저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달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대학에 갈까 말까 결정이 되지만 최저가 없는 대학들, 그죠? 그런 대학은 논술만 가지고 대학을 정해야 되거든요. 요거는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나쁜 표현 아닙니다. 그냥 견 눈에는 변만 보인다고. 논술학원 강사가 딱 보면 알아요. 얘 정도 논술 실력이면 어느 대학은 붙겠다 떨어지겠다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데인 경우에, 최저가 있는 데는 최저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원을 다니면 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면접인데, 면접은 올해 면접의 비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올해 면접 비중. 올해 교육부에서요, 각 대학에다 뭘 권장했냐면 비대면 면접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3가지의 포맷을 가진 면접을 실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상 업로드 방식. 그러니까 문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면 애가 지가 화면을 찍어서 지가 업로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변별력이 없다 보시면 되죠. 아니, 지 혼자 찍고 가버리는 건데 그거 변별이 되겠어요? 두 번째 방식은 대학교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면접관하고 시차를 두고 만나요. 다시 말하면 녹화를 하는 겁니다. 녹화. 영상 녹화 방식. 세 번째 방식은 실시간 화상 면접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상 업로드 방식은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영상 녹화 방식이나 아니면 화상 면접 방식은 변별력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연습해야죠. 연습하는데 제일 좋은 건 요즘 휴대폰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이걸로 한번 연습을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만약에 그렇다고 뭐 일부러 카메라만 불러가지고 저런 좋은 카메라 가지고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휴대폰 너무 선명하게 잘 찍어도 도움이 안 돼. 저도 가끔 심심하면 사무실에서 셀카 놀이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찍을 때하고 돌려서 찍으면, 돌려 찍으면 완전히 60도로 나와요. 이렇게 찍으면 최소한 30도로 나와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뽀샤시한 걸로 찍어서, 근데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확인할 때는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말고요. 요즘에 댁에 가시면 텔레비전이 다 스마트 TV예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에다 화면 공유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게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올 때하고 크게 나올 때하고는 느낌이, 지금 여기 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화면으로 크게 나오면 뭐 무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겪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 아까 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그랬죠. 보수적으로 보라고 얘기했죠. 보수적으로 보면 희망이 안 생기니까 약간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원 예정 대학은 9개. 아니 6개인데요, 9개야. 6개만 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6개를 골랐는데 날짜가 겹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9개 정도 골라서 저기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가 언제고 반영 비율이 언제고를 다 정해서 엑셀 파일 같은 걸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망 성적 반영. 그러니까 저 전형 비교표에다가 나머지 3개, 요 3개를 각각 집어넣으시는, 이것도 집어넣고,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한셀도 있고요. 만들어서 보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최저 기준의 변화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률 추이. 경쟁률은요, 올해 거만 보아서는 안 돼요. 작년 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작년 거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지만 최종 경쟁률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실시간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5시, 24일 날 아침 10시, 24일 날 오후 5시, 25일 날 아침 10시, 오후 2시 최종. 그걸 알아야지. 지금 이 대학이 몰리고 있구나. 이 대학이 안 몰리는 거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어디 가면 있나요? 대학 가면 있나요?
대학가도 없어요. 이건 부득이하게 돈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입시 기관들에 가면 있어요. 입시 기관들은 돈 되면 다 긁어 모으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요. 제가 공교육에 진동섭 선생님도 공교육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영동일고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어 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더군요. 사교육은 받아먹은 만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 합니다. 근데 공교육은 대부분 월급 받는 만큼 하는 것 같지만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여튼 사교육은 돈을 쫓는 하이에나랑 비슷해가지고 돈만 된다면 다 긁어 모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발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혹시 그런 거 있냐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담임선생님들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래. 가끔 저한테 유료 컨설팅 해달라고 오는 분이 계세요. 저는 유료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오시면 물어봐요. 혹시 담임선생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들 네. 그러면 좋은데 어떤 분은요. 우리 담임선생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제가 그다음부터 그 어머님하고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아무리 몰라도 어머님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무능한 선생님을 고3 담임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용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실시간 경쟁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럼 이건 첫날부터 여기 박 터진다 그러면 거긴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 날 오후 3시쯤 경쟁률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 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과, 이번에 인하대학교 국어공부가 제일 낮았습니다. 막상 뚜껑을 까고 보면 그 과가 어때요?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마감 경쟁률에 너무 낮은 과는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시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날 지원할까요? 그냥 미리미리 지원할까요? 미리미리 지원하면 붙여주나요? 아니잖아. 근데 마지막 날 수시 모집은요, 눈치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아무 때나 지원하세요. 근데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 마지막에서 둘째 날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마감하기 전날. 근데 마감날 하면은요, 정신없어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어떤 애가 원서를 접수하려고 해보니까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했는데 USB에 없는 거죠. 근데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애가 막 당황을 해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브로 보는 분들 또 화낼 거 아니에요?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 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원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학과는 못 바꾸지만 주인번호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이제 UA 어플라이 접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화면에 띄워놨다고 접수한다고 돈을 내야 접수가 끝난 거예요. 돈을 내야. 그러니까 결제를 해야 끝난 겁니다. 결제 안 하고 띄어만 놓으면 접수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요. 자기소개서를 입력 시간을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놓치면 선택이 아니면 입력 안 하면 건 불합격입니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입력을 안 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 그건 애가 확인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하도 유명한 일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엄마가요, 애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영자야, 엄마가 접수했으니까 넌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만기는 왜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엄마 이름으로 접수를 한 겁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쉬우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엄마는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한 겁니다.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 울고불고 해봐야, 저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 둘째 딸이 대학을 갈 때요, 합격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험번호하고 주민번호를 치게 돼 있거든요. 암만 쳐도 그런 이름은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붙을 것 같은데 명단에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쳐보니까 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주민번호를 치기, 제 거를. 우리 딸 거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험번호는 딸 수험번호를 치면서 주민번호는 제 거를 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명단에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는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도고동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독자가 국자로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클릭해 놓고 좋다고 접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시간 지났다고 접수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집 컴퓨터가 후져요.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빨리 안 도는 거예요. 그 순간에 6시는 넘어버립니다. 렉 걸린 거죠. 근데 애는 이건 전체적으로 렉이 걸렸겠지.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만 렉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 접수할 거면 PC방 가서 하든가, 성능 좋은 거로. 요즘에 PC방 문이 오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합격 사례 및 성적, 저거는 각 교육청에 사례집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미등록 충원 인원, 작년에 충원이 10명 됐습니다. 올해도 10명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모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시의 변수들이 뭐냐? 저 변수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올해 수시의 변수는 아까 제가 제일 큰 변수가 뭐라 그랬죠? 집에 가셔서 블라인드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블라인드 처리가 올해 변수예요. 그래서 광역자사고 애들이 손해볼 수도 있겠다. 지방의 일반고 애들이 이익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특목자사고는 복불복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겠다. 내용이고요. 근데 대학에서 마음 먹으면 같은 고등학교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교육과정 같은 거 자세히 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고등학교구나. 근데 같은 고등학교인데 같은 과에 성적 좋은 애와 나쁜 애가 둘 다 원서를 쓰면 일단 누가 불리한 거예요? 나쁜 애가 불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대학 갈 때도 우리 애네 고등학교에서 같은 과에 2명이 원서를 썼는데 둘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보다 좋은 과가 있으면, 좋은 성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2번, 수험생이 감소하니까 등급이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작년보다 0.2등급 정도가 내려가도 올해는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하고 수능 최저가 바뀌었으면 그건 성립하지 않죠. 그냥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0.2등급 정도 내려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쉬운 내신으로 동점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을 쉽게 낸 거예요. 쉽게 내니까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사이에 점수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점수가 벌어지니까 편차가 커지잖아요. 그죠? 대신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어쨌든 편차가 크면 평균 점수가 안 나와요. 즉 지점수라는 게 안 나옵니다.
지점수가 안 나오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연대 같은 경우 그런 걸 도입하는데 지점수를 도입한 대학은 특목고 자사고 좋은 고등학교한테 약간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거든요. 왜? 제일 좋은 건 공부 잘하는 학교는 평균이 주위 애들이 몰려있고 편차가 작잖아요. 그래 지점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수능 시험, 내신 시험을 쉽게 냈더니 편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점수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불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좋은 고등학교들이 올해 편차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변수는 뭐냐면, 그 다음 변수는 면접의 비대면화. 아까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영상 업로드 방식은 변별력이 없다. 근데 영상 녹화 방식과 그 다음에 그 화상 면접은 변별력이 옛날과 여전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대학교 요강이 변경. 올해 요강이 변경된 대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죠. 수능시험 전에 논술을 보다가 수능시험 후로 넘겼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경쟁률은 무지하게 높아지고 결시율도 적을 겁니다. 왜? 수능 시저가 없는 대학이니까. 연대가 올해 하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어디가는 다 다녀오셨죠, 그죠? 어디가에서 어디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디가는 대기업소 운행하는 정보 포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성적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진동석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따가 좀 제가 또 보완을 할 거고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면접, 수능, 최저 다양하고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이 많은데. 근데 가끔 오늘도 그런 질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이미 다 결정은 됐는데 추천은 받고 글로 넣을까요? 일반으로 넣을까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추를 받으면 학추로 넣는 게 유리합니다. 경쟁률 자체가 낮으니까 일반보다는요. 반수행 증가가 없었다. 생각보다 적었다.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올해 변수들이 언급됐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학종에서 나머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 10.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할 건데 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올해 입시에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뭐 학생보다 수능이 좋으면 정시에, 수능보다 학생부가 좋으면 수시에, 뭐 이런 것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수능 최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최저가 있는 대학은 최저를 어떻게 찾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부로 수능시험이 73일 남았다고 돼 있는데 73일 동안 뭘 공부해야 올해 수능시험을 잘 볼까요? 올해 수능시험은 뭘 공부해야 될까요? EBS 교재 열심히 보면 되나요? EBS 교재도 물론 보시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EBS 교재에 변형 교재가 있습니다. 소위 EBS 짝퉁 문제. 시중에 가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냐면 학원 유명 강사나 출판사가 EBS 교재를 갖다가 6월과 9월 모의평가 유형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짝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잖아요. 뭐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정상 모의고사, 한끈 모의고사, 프리미엄 모의고사, 서바이벌 모의고사 다 들어보셨죠? 나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고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그러니까 EBS 교재 변형 문제가 제일 좋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인터넷 강의가 지금이 제일 피크 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이건 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또 욕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9월 모의고사 전에는요 그냥 이름 없는 강사의 강의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를 끝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스타급 강사들 강의를 듣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타급 강사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문제, 좋은 교재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왜? 요때 피크 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우진, 수학 중에 대가잖아요. 이명학, 정승재, 김동욱, 권규호 뭐 이런 분들 유명 스타 강사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좋아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교재는 스타 강사들의 교재는 평가원에서 걷어가지고 갑니다. 알고 계시죠? 인강서 뜨는 강사들의 교재는 평가원에 걷어가지고 가요. 걷어가지고 가서 비슷한 문제를 다 빼버립니다. 사교육 좋은 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걸 또 스타 강사들이 알죠? 아니까 미리미리 교재를 돌리지 아니하고 현장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끝없는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수능시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그 EBS 변형 교재를 보는 게 훨씬 유용하다. 만약에 인강은 못 들어도 방송에도 보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의 위력은 많이 죽었고 교과의 위력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별로 안 좋아도 내신만 좋으면 지원해보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논술은 실제 요즘에 논술 공부의 핵심은 첨삭이거든요. 첨삭인데 첨삭이 요즘에 잘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면 첨삭은 이게 또 코로나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리칸 치고 애는 여기 있고 강산 여기 있고 가제 특팔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첨삭하거든요. 그렇게라도 논술은 첨삭을 받는 것이 낫다. 첨삭을 안 받으면 만약에 그것도 불안하면 뭐죠? 줌이나 크래스팅 아니면 구글 밋 이런 거 이용해서 아니면 스카이프 아니면 밴드 이런 걸 이용해서 첨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전화로라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뭐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빨간색 숫자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죠? 44 교과, 57 종합, 65 논술. 저건 뭐냐면 나중에 그 UA.com에 가시면 저희 회사 사이트에 가시면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요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페이지를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학생부 교과나 논술이나 최저를 마치면 추합이라도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은 10번째 강조하는데 제발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준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능 최저만 마치면 추합에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설학과입니다. 신설학. 요번에요 신설학과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과에 문과에 이과에 AI 인공지능서부터 핀테크 금융 그다음에 모빌리티 운송수단 그다음에 사이버 그다음에 보안 드론 이런 거에 또 인공지능 그런가 하면 융합 이런 과들이 나라에다 특별히 정원을 늘려서요 전국 대학에 거의 다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요 지금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하고요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 지금 사람들이 온갖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가 유명하죠? 성대의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유명하잖아요. 삼성전자에도 돈을 더 많고 거기는 그 과 나오면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되는 과예요. 그런 과가 고려대학의 반도체공학과, 거긴 SK 하이닉스가,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가 후원을 통해서 졸업하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그런 게 계약학과예요. 그런 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문과 애들은 취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문과애가 취업을 잘하는 방법은 과를 잘 골라가면 되죠. 그래서 문과 애들은 융합학과라는 융합. 각 대학교에 융합 어쩌고 생긴 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과에 가시면 취업이 잘 될 겁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론학과, 항공대학에 드론학과가 생겼고요. 그런가 하면 스마트 보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부 대학은 뭐도 있냐면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 교재 30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제가 리스트를 정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그런가 하면 저거 말고도 군 관련 학과도 많아요. 군. 국방 디지털 공학과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이버 국방도 있고 해병대 군사학과도 있고 그런 데 나오면 취업되죠. 왜? 군대 가니까.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저런 거 보면 신사학과 문과는 거의 없어요. 문과는 융합밖에 없기 때문에 문과는 융합학과를 가시면 되고 이과는 인공지능, 핀테크, 모빌리티,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데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이 펫, 개새끼 있죠? 펫. 개는 가족인데. 그래서 애견들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좋습니다. 가시길 당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에도 우리 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전과 또는 뭐 복수전공 이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애당초부터 좋은 과를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캠퍼스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원주에 있죠. 미래 캠퍼스가 있고 고려대학교는 세종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마다 40, 50명, 30, 40명씩 본교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꿈을 안고 많은 아이들이 고대 세종으로 아니면 연대 미래로 가죠. 가는데 몇 명이 올라온다고요? 3, 40명이 올라오니까 그 올라오기까지 2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거 지금부터 미리 열심히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각 대학교들이 캠퍼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투자를 해서 고대 세종이나 연대 미래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 경희대 국제 같은 경우도 많이 치고 올라오죠. 참 희한한 게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성간대학교는 자연계가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죠. 근데 수원에 있다고 인식 안 하죠. 다 서울에 있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또 연대 미대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다고 또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고대는 세종에 있다고 안 가죠. 참. 근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복수지원 이걸 잘 이용하시거나 그러시면 되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키포인트는 전형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애들은 복잡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알아요? 브루셀라 병이 여름에 도는 거예요? 겨울에 도는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옛날에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고깃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때 고깃집 가면 대우받았죠. 깜짝이야. 대우받았습니다. 이걸 비유컨대 뭐냐면 애들이 복잡한 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학은 서류 100인 대학이 어떤 대학은 서류 70에 교과 20에 뭐 면접 10 이러면 그건 애들이 복잡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씩씩하게 가서 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강이 복잡한 데를 가시면 한결 더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키포인트는 복수지원 허용 여부. 아까 제가 지방대학은요, 복수지원 허용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많이 지원을 시켜야 애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올해도 각 대학이 복수지원을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복수지원 제한이 없으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한이, 대표적인 제한이 뭐 학종 간에는 복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고대 같은 경우는 학회장 추천과 학업부 수용은 복지원 불가능하다 이런 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과에 다른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과에 고른기회 전형으로 하나, 논술로 하나, 학생부 교과로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학교 요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키포인트는 지원 경향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해피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추가 합격에 붙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추가 합격 통보한 날 마지막 날 붙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최초에 붙는 애보다 성적이 엄청나게 낮은 상태에서 마지막 날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교에 꼴찌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문 닫고 들어간다. 문 닫고 들어간다가 가장 물론 해피는 하지만 한 달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죠. 근데 기쁨 2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어떤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추가해 붙으려면 내가 집어넣는 과 애들이 얼로 빠져나가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연대 경영 애들이 얼로 빠져나가죠? 서울대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중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대학을 빠져나가.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과가 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낮은 과들은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빠져나가는 과는 좋은 과들인데, 근데 요거를요,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입시관 가면 조사해 놓은 게, 예를 들어 설문 돌리거나 데이터를 내가지고, 너는 고대 경영인데 1순위로 어디 갈래? 그게 UA닷컴에 오시면 37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 대학은 아니고요. 일부 대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야 돼. 내가 요과를 가는데 요로 빠져나가겠지. 이걸 생각하고 가요. 그래야지 추합이 보여요. 추합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영덕이라고 아세요? 그 형님이 이거 볼지 모르니까 아마 안 보실 거예요. 그분이요, 아드님이 대학 갈 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1차에 못 붙을 것 같아. 아마 붙으면 마지막 날 저녁에 붙지 않을까? 근데 그분 자제분이 추가 합격 통보하는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형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시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임선배가 면담보다 그럴까? 1차에 붙기 어렵고요. 취업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원 경향 파악입니다. 너무 낮은 과는 안 빠져나갑니다. 주로 좋은 과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의 변화. 어떤 대학은 최저가 변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날짜가 변하고, 어떤 대학은 반영 비율이 변하기도 하고, 정원이 줄기도 하고, 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대학이 아까 얘기했지만 구멍이다. 변화가 없으면 구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작년도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니까 변화가 있는 데를 가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 비교과가 약하죠. 비교과가 아무리 세도 올해는 내신을 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내신 좋은 애들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근데 내신이요, 대학마다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신 성적 계산 입력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적을 입력하면 그 대학교로 몇 점이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거 보고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적성고사. 요거는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적성은 객관식 시험인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저거 누가 하면 좋으냐면 내신 4, 5등급, 수능 3, 4등급이 하면 좋아요. 근데 저거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눈치가 빨라야 돼.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애가 어리버버 하면은 못 풀어요. 많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는 일종의 IQ 테스트와 비슷하고 학력고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거 누가 하면 좋으냐?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고 수학 실력은 좀 있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판별하는지. 저놈이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데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애. 이런 애들이 하면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 회전이 빨라야 돼. 근데 저거는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냥 본인이 책을 사가지고 막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만 풀어 제끼면 일종의 머신러닝입니다. 숟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할 수도 있고 참고하셔요. 근데 이게 아마 저 정도 성적 애가 적성을 안 보면 통학하기 어려워요. 적성 보는데 꽤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논술고사 1점. 아까 제가 어느 대학이 문제라 그랬지? 연대가 문제지, 연대. 그래서 몇몇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변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대, 경희대, 시립대, 성신여대 같은 것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저 끝에 보시면 그 영향관계를 제가 써놨습니다. 중복된다. 예를 들면 경기대학하고요, 인하대학하고 날짜가 겹치는데 겹쳐도 지원자 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런 걸 잘 보시게 돼요. 근데 보시면 경희대학도요, 연세대학하고 날짜가 겹치긴 하는데 계열이 달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이화여대가 문제예요. 이화여대가 외대랑 겹치거든요, 날짜가. 근데 외대하고 이화여대는 지원자가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저거는 시간표를 잘 보시고 어쩌면 애가 오토바이 타야 될지도 몰라요. 퀵 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날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리미리 만약에 퀵 서비스를 타야 할 사람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되게 바빠요. 연세대학이 수능 후로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거의 논술의 신, 논술신이 떴다. 그 정도는 돼야 연대는 붙을 겁니다. 최저가 없는 대학은 논술 문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 넘버 10, 면접의 유무. 아까 제가 얘기했죠. 3가지입니다. 뭐? 영상 업로드, 영상 녹화, 화상 면접인데요. 이건 제가 고대 거를 가져온 겁니다. 고대 거. 맨 위에 업로드, 중간에 녹화, 마지막에 화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상 면접은 변별력이 똑같고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녹화 변별력이 있지만 영상 업로드 방식은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패스와 페일만 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대 같은 경우에 학추 같은 거 보면 교과 60에 면접 20에 서류 20이에요. 그건 사실은 면접 20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강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오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합부를 다루는 6가지인데 사실 저기 보면 5번째에 아주 어려운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운. 안에 전문가라고 하는 자가 강의를 하면서 운빨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운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과를 올해 자기소개서 안 바꾸고 그대로 냈습니다. 올해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운이 그렇게 작용한 겁니다. 작년에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온 거고 올해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놈들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학습량, 공부하는 양이 많아야 하고 2번째는 컨디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3번째는 운입니다. 저는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험일 운과 컨디션.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교통사고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운이 나쁜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날 우연히 본 텔레비전 내용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애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가격리자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쁜 거죠. 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수 접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애들이 이래요. 엄마, 나 여기는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엄마. 근데 나 여기 안 넣어보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 엄마. 근데 그러니까 애들 원서를 넣을 때 떨어질 거 알고 넣었잖아요? 막상 명단에 없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아니, 지 떨어질 줄 알고 원서 넣었으면서. 그렇죠? 그럴 때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특히 11월 달에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새끼가 미우니까 나보다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면 난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나한테 서열이 왔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그냥 찝찝해서. 근데 내 성적 나쁜 애가 걔 추천을 받았습니다. 결과 나는 일반 떨어졌고 얘는 학추로 붙었을 때 이때는요 내 멘탈이 완전 붕괴입니다. 완전. 근데 그럴 때 어머니 아버님들이 애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고 해서 애 분위기를 톤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저 같은 망가진 애들 많이 봤습니다. 떨어질 줄 알면서 원서를 냈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정신 못 차리는 애 제가 많이 봤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 얘기할 거냐면 그래 좋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인생이니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던질 때 찾을 수 있는 구멍이 어디냐. 이거 얘기할 건데 미리 전제할 건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이만기의 뇌피셜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이렇게 100% 맞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물에 빠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 필요한 것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제목을 뭐로 다뤘냐면 그래도 요행을 바란다면 이건 갑자기 찍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행 그렇죠. 요행을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구멍일 수 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최저가 높으면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저럴 때 원서를 쓰면 좋겠다. 학추가 구멍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명문대 비인기학과 예를 들었네요. 어문, 자연, 건설, 환경입니다. 저런 과들이 대체로 낮아요. 저런 데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들어갔는데 그죠? 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퇴하는 경우가 꽤 있다. 무슨 과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전효서가 많고 복잡한 것 이런 데가 구멍이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특색이 너무 강한 대학이나 학과. 저건 이제 일부 애들이 종교적인 냄새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신교 학생이 저기는 이단이야로 안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종교 애들은 다른 대학에 또 안 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워낙 한국에서요 지역하고 종교,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대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감 경쟁률이 하위 3, 4 아주 맨 마지막에 있는 과는 오히려 더 뒤집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3, 4등 정도에 있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무척 높았던데 이건 올해 낮아지는 건 100%예요. 딴 과는 10대 1, 올해 그 과만 20대 1. 그러면 그 과는 올해 5대 1, 6대 1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원칙이 있다고요? 퐁당 원칙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퐁당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입니다. 기존 평판도에 비해서 입결이 지나치게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이과가 이렇게 높았어?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들은 안 갑니다. 안 가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모집 인원이 극히 적거나 많은. 어떤 과는요, 3명 뽑죠.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지를 때는 그런 과를 지르세요. 아니면 많이 뽑을 때는요, 길게 늘어지니까. 제일 애매한 게 10명, 12명 뽑는 과들. 애매한. 차라리 3, 40명이나 50명 뽑으면 좀 나아요. 그런데 10명 뽑는 게 참 애매합니다. 한두 명 뽑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경찰에 걸린 적 있죠. 고른기의 전형인데요. 2명인가 뽑았는데, 첫째 날 거의 6대1이 된 거예요. 12명이 온 거죠. 그죠? 다른 애들 지원해요, 못해요? 못하죠. 알고 보니까 어떤 애가 자기 형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첫날 다 접수한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걸려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고른기의 전형은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서류를 못 내죠. 가짜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했더니 실토를 했죠. 시선 친구 동생. 걔 불합격되고. 근데 그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으니까 멀쩡한 자기까지는 몇 명이 덕을 본 거죠. 그냥 운이죠, 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애가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떤 대학에 붙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 대학 붙었다 그러고 합격증을 올린 겁니다. 근데 걔를 아는 다른 애가 전혀 얄밉잖아요. 그래서 걔 개인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대학에다 전화를 합니다. 저 무슨 과에 붙은 누군데요, 다른 데 붙었기 때문에 거기 안 갈래요. 대학에서 다 주소 신상 다 확인하니까 맞거든요. 애가 집에서 있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는 우리 대학교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얘가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알아보니까 제3자가 얘를 사칭해서 대학에다가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알고 보니까 걸러걸러 아는 친구인데 얄미워서 그랬다. 그런데 이미 그 아이가 취소하니까 그 밑에 아이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얘가 그냥 다녔으면 안 붙을 얘가 붙은 거예요. 얘는 운 대박인 거죠. 마지막에 붙은 애. 근데 문제는 그의 한 명을 더 뽑았으니까 얘도 붙여주니까 그 다음엔 한 명을 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덜 뽑힌 그 한 명은 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붙으시면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때 개인정보는 지우시고 올려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학과명이 길고 어려운 것. 요즘에요, 긴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어쩌고 무슨 인베디드 공학과서부터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뭐서부터 앙프 러너 뭐 앙뜨 러너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요즘에 신설학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이 무지하게 길어요. 길면 애들은 여기서 배우는 과목이 어려운가 보다 고민하고 안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구멍이었고요. 그 다음은 주요 전형별 전략을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신 등급이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수능 최저와 내신 등급은 반비례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내신 좋은 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중복합격자가 많아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은 곳은 내신 등급이 안 나와도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내용들을
화면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주화면에서 보시면 되고, 아까 자료집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면접을 할 때 교복 입고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교복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벗을 수도 없고. 그 학교에 가운이 있어요. 가운 입혀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형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적입니다. 성적은 요건 어디가에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요런 게 있습니다. 정주화면 놓고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종합진영인데요. 종합진영은 아까 비교과의 위력이 다운되고 교과의 위력이 올라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진영의 성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이니까 통과할게요. 다 아까 한 얘기가 반복입니다. 이럴 때 면접 같은 거 보시면 면접은 어떻게 나올지 영상인지 화상인지 잘 확인해 보라고 제가 당부 드렸고요. 요강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기준도 넘어갈게요. 성적도 어디가에 나와 있으니까 통과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려요. 나중에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아까 제가 강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활동과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아야 돼요. 몇 번 문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 가운데. 1번은 학업 역량, 2번은 활동, 3번 인성, 4번 자율문항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이미 자기소개서 다 썼을 테니까. 근데 1번에다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못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는 싫어한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 진 선생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자율문항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선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교과학습, 세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특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어디 갑니다. 사이트 다 가보셨죠? 여기에 가시면 한글로 어디 가라고 치면 나와요. 내 날에 빨갛게 된대요. 빨갛게 된데 여기에 그 수능이나 내신 등급이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 수능이다 나오고 맨 아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50% 70% 컷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대학은요 50% 컷이 아니라 1단계 평균이기도 합니다. 대학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어디 가만 보시면 안 되고 대학교 홈페이지하고 동시에 보셔야 저게 나와요. 대학마다 약간씩 내용상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경희대학인데요. 삼포도 그래서 약간 형식이 달라요. 빨간색 X는 지원자, 까만색 동그라미는 합격자. 또 어떤 대학은 똑같은 삼포도인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가톨릭 대학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모양이 그러나 실제 근데 저게 100% 진실이냐? 우리는 진실이라는 걸 믿고 보셔야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게 더 정확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논술은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논술은? 첨삭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첨삭을 안 받으면 논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논술은 첨삭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정말 논술 채점에 어처구니가 없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글씨예요. 글씨를 못 쓰잖아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물론 뭐 느낌상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글씨를 너무나 못 써요. 크게 쓰시면 돼. 또박또박. 특히 수학은 글씨를 이상하게 쓰면 숫자를 못 알아봐요.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원고지나 답안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그걸 스캔을 떠가지고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를 못 쓰면 어떡한다고요? 크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요. 아까 첨상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인데 질문을 어떻게 마이크로 받나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이크 커버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소독해가지고 마이크를 드리거든요. 예, 질의응답 준비해 주시죠. 예. 제가 모르는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손 드시면 송파구청 직원이 카바 교체해서 갈 거예요. 오가는 질문 싹 다 내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진노 교수한테 질문 많이 하시던데 그때는 아직 결정되기 전이어서 그래요. 우리 저 카메라 앞에 선생님.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과 쪽에 신설학과들이 많은데 신설학과 그 경쟁률하고 그 입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마다 다르긴 한데요. 신설학과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 경쟁률은 높으나 성적은 높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인 불문율이긴 한데 이번에 생기는 과들은 워낙 좋은 과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경쟁률과 점수가 동시에 높을 것 같아요. 특히 연대나 고대 그 계약학과들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의과대학 다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경쟁률은 높아도 성적은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이요. 네. 손 드시면 마이크가 달려갑니다. 요번에 성균관대학교에 그 신설학과가 하나 생겼잖아요. 네. 그 50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문 자연 같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정보 제가 지금 잘 모르시나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과 신설학과가 네네.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과 문과 통합학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과 통합학과들은요. 네. 요강에 보면 인원수가 배정된 학과가 있고 인원수가 배정이 안 된 과가 있거든요. 배정이 안 된 과들은 그냥 통합으로 뽑는 겁니다. 그럼 이과 25명, 문과 25명이 아닌 거죠. 그냥 50명 이렇게만 그 나왔다. 요강에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선발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과들이 다소 유리할 수 있어요. 이과가 유리하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이과 구별 없이 뽑는 과들은 이과 애들이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이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중에 UA 온라인 입시 설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또 입시사정관님하고 직접 1대1 상담 및 학교별 입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니까요. 많이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네. 네. 제가 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정관들이 직접 답변을 하니까요.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 강의를 마치고 어쨌든 제가 모두의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이유로 또 유튜브를 보셨다는 이유로 몇 점씩 더 간다고요? 5점씩. 그러니까 더 가면 제 탓인 줄 아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내년에 여기 오신 분들 아름다운 3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만기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